네, 그럼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reinforcement learning 두 가지 모두 sequential decision problem을 풀기 위한 방법이 되는데요. 여기서 sequential decision problem이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 에이전트가 여러 가지 액션 중 하나를 계속 취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를 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저희가 먼저 DP와 아래를 비교해 보면서 DP의 특징에 대해서 배우고 DP 안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사용되냐면 논 MDP일 때,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가 논일 때,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문제가 모델 베이스드라고 말할 수도 있고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논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에 비해서 RL은 unknown MDP일 때, 즉 모델 free라고 말할 수도 있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가 unknown일 때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풀 백업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래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스테이트 SU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가능한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음과 같이 다 계산에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에 비해서 reinforcement learning은 샘플 백업을 사용하게 되는데 오른쪽에 몬테카를로나 템포럴 디퍼런스 같은 방법을 보시면 이 핑크색 형광펜이 모든 에피소드에 대해서 칠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만 칠해져 있죠. 그래서 이 칠해진 이그젬플들이 이제 각각의 이터레이션에 사용된다는 의미인데 모든 에피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한 개의 에피소드만 사용해서 각각의 이터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을 샘플 백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풀 백업을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이터레이션에 사용되는 식들을 보면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과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expected value이죠. 리턴에. 그래서 이 expected value가 의미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게 바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에피소드를 고려해서 각각의 에피소드마다 나올 수 있는 이 결과들의 평균값을 고려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expected value를 저희가 실제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에피소드를 다 고려한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세한 방법은 저희가 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한계인데요. 먼저 모든 에피소드들을 다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이 너무 복잡하고 또한 컬서 오브 디멘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스테이트가 늘어날 때마다 계산해야 되는 그 식들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의미였죠.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논 MDP 모델에 대해서 사용된다는 것이었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램은 모델 베이스드의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 프로블럼을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때 여기서 문제를 풀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문제의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스타를 찾는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도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밸류 이터레이션 그리고 두 번째가 폴리시 이터레이션입니다.
각각의 방법을 아주 간략히 설명하자면 밸류 이터레이션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 이터레이티브한 과정은 V 스타 즉 옵티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V 스타를 찾게 되고 이 V 스타를 찾으면은 저희가 non MDP이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Q 스타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알면은 저희가 파이 스타를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진행이 되고 다음으로 폴리시 이터레이션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그 업데이트를 통해서는 V 파이를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V 파이를 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루어지냐면 파이로부터 파이 프라임으로의 폴리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이것이 바로 폴리시 개선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폴리시 파이 프라임을 구하면 이 파이 프라임에 대해서 또다시 익스펙테이션 그 밸류 펑션 업데이트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밸류 펑션 업데이트 하고 폴리시 업데이트 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점 옵티멀 폴리시를 찾으러 가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폴리시 이터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오늘 모두 알아볼 건데 먼저 밸류 이터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이터레이션은 세 가지 스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스텝은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밸류 펑션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값을 0으로 초기화해 주는 겁니다. 이때 꼭 0으로 초기화할 필요는 없고 어떤 다른 랜덤 밸류로도 초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이 이퀘이션을 보면은 VK를 할 때 VK 플러스 1을 구할 수 있는 식이죠. 점화식이죠. 그래서 이 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V 스타를 구하게 되는데 이 식을 계속해서 이터레이션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한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때의 그 수렴 값을 V 스타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퀘이션은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으로부터 왔는데요. 이 벨만 옵티멀리티 이퀘이션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그 이퀘이션의 모양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라졌냐면은 단지 이 expected 기호가 시그마하고 state transitional probability로 바뀌었죠. 그거 말고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음으로 스텝 3는 옵티멀 폴리시인 파이 스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식의 형태를 보면은 두 번째 식과 거의 다를 게 없죠. 달라진 것은 딱 하나. 원래는 그냥 맥스 A였는데 얼그 맥스 A로 바뀌었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 액션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하고 그 값 중 가장 큰 것을 고르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여러 액션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하고 그 값들을 가장 크게 만드는 액션을 선택한다는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텝 3를 원 스텝 룩 어헤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이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이 워낙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스텝 2를 한 번 더 한다고 느껴져서 원 스텝 룩 어헤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밸류 이터레이션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고 저희가 이 세 가지 스텝은 이따가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밸류 이터레이션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산이 과도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인데 저희가 스텝 2에서 이 V가
V 스타에 이루어질 수렴할 때까지 계속 이터레이션을 반복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V가 V 스타에 수렴하기 훨씬 이전에 이 액션 값들이 수렴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이 overly computed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다음으로 slow converge, 그러니까 스텝 2에서 이 수렴 속도가 얼마나 느리냐면은 스테이트의 제곱 배만큼 느리고 액션에 비례해서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테이트의 개수가 2배가 늘어나게 되면은 수렴 속도는 4배가 늦춰진다는 뜻이고, 액션이 2배만큼 증가하면은 2배만큼 증가하면 또 수렴 속도가 2배만큼 느려진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호는. 이것도 또한 나중에 예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밸류 이터레이션의 수도 코드입니다. 이것도 스텝별로 나눠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먼저 이따가 스텝 2에서 이 컨버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레시홀드를 설정해주고, 그리고 VS도 이니셜라이저를 해줍니다. 이게 V0가 되겠죠? 다음으로 스텝 2는 이 루프를 반복하는데, 먼저 전 루프에서 값이 저장되었던 이 라지 델타의 0을 다시 넣어주고,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해 줄 건데, 먼저 전 루프에서 저장되었던 VS를 스몰 v에 넣어주고, 앞서서 스텝 2에 설명했던 그 식을 통해서 k번째 v로부터 k 플러스 1번째 v를 구해주고, 이 v 값과 이전에 사용했던 vk의 v 값의 차 중에서, 이것도 여러 스테이트에 대한 그 차가 있겠죠? 벡터 형태로. 그 차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이 스레시홀드인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이 루프가 끝나는 거고, 그 말이 이제 V가 V 스타로 이제 수렴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렴될 때까지 이 루프를 반복한다는 의미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V 스타로 컨버지가 됐다 그러면은 스텝 3로 넘어가서 원 스텝 헤드 과정을 통해서 이 식이 여러 액션에 대해서 이 식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계산해 준 다음에 그 값을 가장 크게 만드는 액션을 선택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밸류 이터레이션 방법을 이 이그젬플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따르는 모델 베이스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의 경우는 스테이트가 일단 3개가 있습니다. 바로 콜드가 아니고 쿨이죠. 쿨, 웜, 그리고 오버히티드,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스테이트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2가지가 있습니다. 슬로우 아니면 패스트. 그리고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플러스 1의 리워드, 패스트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는 플러스 2의 리워드, 그리고 웜이라는 스테이트에서 패스트라는 액션을 선택하면 무조건 오버히티드가 되는데, 이 액션을 취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의 리워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문제에서는 저희가 이따가 직접 이 스텝 2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계산사항의 편의를 위해서 디스카운트 팩터인 감마는 1로 설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가 오버히티드가 되면은 그대로 게임 오버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스테이트는 저희가 터미널 스테이트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스테이트가 웜일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감을 잡기 위해서 저희가 이 경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웜에서 취할 수 있는 액션은 slow 아니면 fast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스토캐스틱하게 이 펄리시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이고, 우리가 slow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넥스트 스테이트로는 뭐가 있냐면은 쿨이 될 수도 있고 그대로 웜일 수도 있죠. 그래서 S'이 웜인 경우는 그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일단 0.5고,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는 플러스 1의 리월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우리는 쿨이라는 넥스트 스테이트에 갈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플러스 1의 리월드를 받게 됩니다. 웜에서 fast라는 액션을 선택하면은 무조건의 확률로 오버히티드가 되고, 그 경우에 우리는 마이너스 10의 리월드를 받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밸류 이터레이션 그 프로세스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1입니다.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V에 K가 0일 때의 V 값에 다 0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스텝 2는 VK로부터 VK 플러스 1을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해서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주는 과정이죠. 언제까지 해주냐면은 컨버지 할 때까지. 그래서 이 식을 제가 그대로 여기에 다시 적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하면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이 오른쪽과 같은 테이블을 통해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한 V 값들을 이 줄에는 V0, 이 줄에는 V1, 이 줄에는 V2, 점점점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저희가 이 표에 값들을 채워넣는 방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텝 1에서 저희가 V0를 다 0으로 이니셜라이즈 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줄에는 다 0을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부터 V1을 하나하나씩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S가 쿨일 때의 경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일단 뭐가 있죠? 쿨에서는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고 패스트라는 액션을 취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식을 다시 보면은 제가 박스 친 부분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 박스 친 값이 박스 친 값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해주면 되는 거죠. 여러 액션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모든 액션에 대해서 이 값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쿨에서 슬로우하고 패스트라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데,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박스층 부분의 값을 제가 여기에 계산했고, 패스트라는 액션을 취했을 때 이 박스를 계산한 값을 제가 여기에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각각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림을 보면서 계산을 해야겠죠. 쿨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슬로우라는 액션을 취하면은 다시 쿨로 오죠. 그래서 첫 번째 라인의 경우 넥스트 스테이트도 쿨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무조건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1 곱하기 그 경우 얻을 수 있는 리월드는 1이니까 1 더하기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K는 지금 0인 경우니까 0에 S'은 여기서 쿨밖에 없다 했죠. 그래서 V0의 쿨 값이 뭔지 찾아보면은 0이죠. 그래서 여기가 0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1이 됩니다. 다음으로 액션이 fast일 때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쿨에서 fast라는 액션을 취하면은 절반의 확률로 다시 쿨로 오고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웜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S 프라임이 쿨이 될 수도 있고 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을 넥스트 스테이트가 쿨일 때, 뒤쪽에 있는 것을 넥스트 스테이트가 웜일 때로 한번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경우의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모두 0.5였죠. 그래서 여기도 0.5, 여기도 0.5인 거고, 두 경우 리월드도 모두 패스트를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2죠. 그래서 여기도 2, 여기도 2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와주고, 그 다음에 V0에 여기는 아까 쿨인 경우라고 했으니까 V0 쿨, 여기는 V0에 웜이 와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경우는 V0 쿨, V0 웜 다 0이죠. 그래서 여기도 0, 여기도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 박스친 값이 1이 나오고 fast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이 박스친 값이 2가 나왔죠. 2가 1보다 크니까 최종적으로 V1의 S가 쿨일 때의 값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2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액션이 fast일 때의 값을 선택해 줬으니까 제가 여기 작게 fast is chosen이라고도 적어 두었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V1에 대해서 스테이트가 웜일 때의 경우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1에 대해서 현재 스테이트가 웜일 경우, 이번에도 역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은 슬로우일 때, 패스트일 때 두 개가 있겠죠. 두 경우 다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웜에서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죠? 그대로 웜이라는 스테이트에 올 수도 있고 쿨이라는 스테이트에 갈 수도 있죠. 그 두 경우가 S 프라임이 되는 거고, 그 케이스 지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슬로우라는 액션 선택해서 다시 웜으로 오거나 쿨로 가거나 그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모두 0.5죠. 그래서 0.5, 0.5가 여기 와주는 거고, 얻어지는 리월드도 모두 1이죠. 그래서 1이 와주고, 디스카운트 팩터가 와주고, 이 경우는 웜에서 다시 웜으로 온 경우죠. 그래서 S 프라임은 웜이니까 V0의 웜 0이죠. 두 번째 경우는 V0의 쿨 0이죠. 그래서 이 경우를 계산해 주면은 1이 나옵니다. 이게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한 경우였고, fast라는 액션을 선택한 경우도 볼까요? 이 경우에는 하나의 스테이트밖에 없죠. 오버히티드. 그래서 이 S 프라임은 오버히티드 하나밖에 올 수 없게 되는 거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프로버빌리티는 1이죠. 그래서 여기가 1이 왔고, 이때 얻어지는 리월드는 마이너스 10, 그리고 디스카운트 팩터 곱하기 V0의 오버히티드는 0이죠. 그래서 0.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그래서 웜이라는 스테이트에서 슬로우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값이 1, fast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값이 마이너스 10이 나오니까 둘 중 큰 것은 1이죠. 그래서 V1의 스테이트가 웜일 때의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 값을 여기 적어줍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어떤 액션을 선택했을 때 또 여기 적어줄 건데, 이번에는 슬로우를 선택했을 때가 선택이 됐죠. 그래서 slow is chosen이라고 여기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버히티드의 경우는 이게 저희가 터미널 스테이트였잖아요. 그래서 터미널 스테이트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은 항상 0이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희가 항상 0을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V0로부터 V1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감이 좀 오시나요?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서 V1에서 V2를 구하는 것까지 빠르게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1을 할 때 V2를 구하는 과정. 먼저 현 스테이트가 쿨일 때는 슬로우라는 액션과 페스트라는 액션 선택할 수 있는데, 슬로우라는 액션 선택하면은 다시 쿨로 오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퍼버빌리티는 1이 되고, 그리고 그때 얻어지는 리월드 1에다가 디스카운트 팩터 타임즈, 여기가 이제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K가 1인 경우니까 이 값은 V1에 쿨이 되겠죠. V1의 쿨이 몇이죠? 저희가 아까 구한 2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저희가 아까 디스카운트 팩터를 1이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계산해주면 3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액션이 패스트일 때도 해봐야겠죠. 쿨에서 패스트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는 절반의 확률로 다시 쿨로 오고, 나머지 절반의 확률로 웜이 됩니다. 그래서 0.5, 0.5가 와주게 되는 거고, 패스트라는 액션을 선택하면 리월드는 무조건 플러스 2, 그리고 다시 쿨로 온 경우는 여기가 V1 쿨이 되니까 여기는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V1의 웜이 되는 거니까 V1의 웜이 얼마였죠? 1이었죠?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3.5가 나옵니다. 그래서 V2의 쿨은 3.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5를 적어주고, 둘 중에 어떤 경우가 선택이 됐죠? fast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죠. 그래서 fast is chosen이라고도 적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V2 웜의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가 웜일 때는 슬로우라는 액션 취할 수 있고 fast라는 액션 취할 수 있죠. 슬로우라는 액션 취했을 때는 다시 웜으로 올 수도 있고 쿨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퍼버빌리티는 0.5고, 슬로우라는 액션 취했을 때 리월드는 플러스 1이고, 넥스트 스테이트가 웜일 경우는 여기가 2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쿨일 경우를 먼저 계산했네요. 넥스트 스테이트가 쿨일 경우는 V1의 쿨이죠. 그래서 2, 넥스트 스테이트가 웜일 경우 1이죠. 그래서 여기 1.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주면 2.5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fast라는 액션을 취할 경우 하나밖에 없죠. 스테이트 트랜지셔널 퍼버빌리티는 1이고 그 경우 얻어지는 리월드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 그리고 V1의 오버히티드가 몇이죠? 0이죠. 그래서 여기 0이 오게 되는 거고, 이 값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와 마이너스 10 비교하면 2.5가 더 크죠. 그래서 V2 웜은 2.5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어떤 액션이 선택됐죠? 슬로우가 선택됐죠. 그래서 slow is chosen이라고 여기 위에 적어두었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사실 저희가 이 디스카운트 팩터 감마를 1로 놨기 때문에 VK가 어떤 옵티멀 밸류로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쭉 반복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디스카운트 팩터를 1로 놓고 계산을 한 거고, 실제로는 디스카운트 팩터가 1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디스카운트 팩터를 두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실제로는 이 V 값들이 어떠한 V 스타 특정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렴을 하게 되면은 스텝 2를 마치고 스텝 3로 넘어가서 이 밑줄 친 원 스텝 헤더라는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옵티멀 액션을 선택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저희가 봤던 밸류 이터레이션의 세 가지 스텝을 이런 자동차 문제에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가지 더 알아볼 게 있는데,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저희가 이 V1, V2를 계산할 때 fast is chosen, slow is chosen 이것을 계속 적어뒀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원 스텝 룩 헤드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V1의 경우 보면은 fast is chosen, slow is chosen. V2의 경우도 fast is chosen, slow is chosen이잖아요. 이미 이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미 옵티멀 펄러시가 수렴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디스어드밴티지를 볼 때 여기서 이 얼그 맥스를, 그러니까 A에 대해서 얼그 맥스 값이 훨씬 먼저 수렴을 한다고 저희가 했었잖아요. V가 V 스타에 수렴하는 것보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밸류 이터레이션의 디스어드밴티지 첫 번째를 이렇게 예시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도 5의 S 제곱 A잖아요. 이만큼 이제 계산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스테이트가 지금은 3개였는데 스테이트가 또 3개가 더 늘어나서 곱하기 2가 돼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량이 얼마나 늘어날까요? 먼저 3번 계산할 거 6번 계산해야 되고, 여기서 각각의 스테이트,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해서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의 양이 2배가 되면은 여기서 계산을 또 2배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테이블에 채워야 될 빈칸이 2배로 늘어나고,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계산도 2배로 해줘야 되니까 제곱배로 연산량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액션을 보겠습니다. 액션이 2배가 된다면 계산량이 얼마나 늘어나죠? 원래는 각각의 액션에 대해서, 지금은 액션이 2개니까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2번씩 계산을 진행해 줬었는데, 만약 액션이 4개가 된다면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4번씩 계산을 해줘야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 경우도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액션의 개수에 비례해서 연산량이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디스어드밴티지가 S 스퀘어 A에 비례해서 연산 속도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그리드 월드 이그젬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 월드의 경우에도 아까와 똑같은 프로세스를 적용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100번의 이터레이션을 사용한 경우에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저희가 앞서 했던 방법대로 옵티멀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그 옵티멀 밸류를 찾아주면은 다음과 같이 파란색 숫자로 적힌 값들을 얻을 수 있는 거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화살표들이 원 스텝 헤드 과정을 통해서 얻어낸 옵티멀 액션입니다. 이 액션들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가 스타트였잖아요. 그래서 위로 오른쪽 하면은 플러스 1을 갖게 되는 거고, 혹시나 오른쪽으로 갔더라도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것들이 최적의 액션임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액션 하나당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이 하나씩 할당이 되는데, 보면은 이런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밸류 펑션 값은 0.28이죠. 다른 값들에 비해 아주 낮은 값임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펑션은 이 스테이트는 좋지 않은 스테이트죠. 왜냐하면은 지금 한참 잘못 왔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트 밸류 펑션의 의미가 그 스테이트이 얼마나 좋은지를 평가하는 그 지표라는 점에서도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말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표는 이 저희가 앞서 했던 방식에다가 state value 펑션 대신에 optimal action value 펑션을 사용해서 이터레이션을 진행하면은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 페어에 대해서 이 Q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그 값들을 적어 놓은 게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스테이트에서 놀스라는 액션을 사용했을 때는 0.49라는 Q 밸류를 얻게 되는 거고 이스트라는 액션을 적용했을 때는 0.41이라는 밸류를 얻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또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V 스타와 Q 스타의 관계식을 생각해 보면 일단은 V 스타는 Q 스타 값들 그 스테이트에 대한 Q 스타 값들 중 가장 여러 액션에 대해서 Q 스타 값들 중 가장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확인을 해보면은 이게 바로 1,1의 경우를 보면은 네 가지 액션에 대한 Q 스타 값 중에 가장 큰 값은 0.49잖아요. 근데 실제로 0.49죠. 그 V 스타 값이. 그래서 이 식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옵티멀 액션 밸류 펑션을 직접 이터레이티브하게 사용을 해서 이 값들을 구할 수도 있지만 이 릴레이션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known MDP이기 때문에 이 state value 펑션의 값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state transitional probability를 알고 있으니까 모든 액션에 대한 Q 스타 값도 저희가 이 식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액션 밸류 펑션의 값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오른쪽과 같이 스테이트와 액션에 대한 테이블로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를 스테이트 1이라고 한다면 스테이트 1에서 노스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라는 액션을 선택했을 때의 Q 밸류들을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0.49가 여기 온 거고 사우스인 0.44가 여기, 웨스트인 0.45, 이스트인 0.41이 이렇게 오게 이렇게 Q 밸류 값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Q 테이블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이것은 앞으로 reinforcement learning에서도 사용되는 개념이니까 잘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policy iteration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했는데 앞서 배운 게 value iteration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policy iteration으로 넘어온 거죠. 그래서 policy iteration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은 첫 번째인 policy evaluation과 두 번째인 policy improvement를 반복해서 하면서 그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수렴하기 전까지. 뭐가 수렴하기 전까지냐면 policy가 optimal policy로 수렴하기 전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과정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policy evaluation입니다. 이 과정은 파이에 대응하는 V 파이를 찾는 과정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앞서 했던 과정과 비슷하게 V0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주고 여기서는 이 policy도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이 수식의 의미는 뭐냐면은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 스테이트가 취할 수 있는 액션을 모두 담은 집합에서 임의로 하나의 액션을 선택해서 임의로 이니셜 폴리시를 지정해 준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폴리시가 디터미니스틱 하죠. 파이 S가 그러니까 S가 정해지면은 액션이 바로 하나가 선택이 되도록 디터미니스틱 하죠. 그리고
스텝 2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vk로부터 vk 플러스 1을 구할 건데, 이 이퀘이션은 어디서 왔냐 하면은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운 벨만 익스펙테이션 이퀘이션인데, 여기서 이 expected 기호를 시그마와 state transitional probability로 다시 표현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 액션 자리에 deterministic policy를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액션은 파이 s가 된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지금 이 어떤 스테이트 s에서 액션이 선택될 확률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deterministic policy를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이 모든 액션에 대해서 서메이션을 해줄 건데, 다른 모든 액션에 대해서는 이 값이 0이 되니까 더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오직 한 액션에 대해서만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메이션 기호도 없어지는 거고, 이 스토캐스틱 값이 디터미니스틱인 1로 바뀌게 되는 거고, 여기 액션이 파이 s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괄호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핑크색 펜으로 바꿔서 이 식이 그대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v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게 vk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v파이를 구하게 되는 거고, 이제 컨버전 수렴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서 v파이를 구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또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저희가 이 식을 이번에는 하나의 픽스드 액션에 대해서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앞서 배웠던 밸류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네모 박스의 값을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구한 다음에 그 값들 중 가장 큰 값을 선택해주는 방식으로 이터레이션이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만 진행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산 속도가 s제곱 a에 비례했다면, 이 과정은 s제곱에만 비례를 하게 됩니다. 원래는 모든 액션에 대해서 다 계산해줘야 됐던 게, 이제는 디터미니스틱 폴리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만 수행해줘도 돼서 a가 빠졌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입니다. 저희가 앞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과정을 통해서 v파이를 구했잖아요. 그 앞서 구한 v파이를 활용해서 파이보다 더 나은 폴리시인 파이 프라임을 구하는 과정이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식을 수행을 했을 때 이 구해지는 파이 프라임이 파이보다 더 개선된 폴리시라는 게 어떤 검증이 돼야겠죠. 이것이 항상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지금 다루진 않을 건데, 이 식을 통해서 폴리시가 항상 개선이 된다는 것이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시어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식을 보면은 저희가 앞서 그랬던 것처럼 스텝 2에서 사용했던 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또 확인할 수 있고, 여러 액션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했을 때 그 식을 가장 크게 만드는 액션이 새로운 폴리시가 되도록 폴리시를 재조정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폴리시 이밸류에이션과 폴리시 임프루브먼트를 한 번씩 반복해 가면서 맨 처음에 파이 제로와 v 제로로 이니셜라이즈를 시켜줬다면, v 제로를 v 파이 제로로 수렴시키는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파이 제로로부터 파이 1까지 더 나은
더 개선된 폴리시를 구하는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과정을 진행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한 번,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한 번,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 번씩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폴리시가 옵티멀 폴리시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것이 이 과정의 이제 논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언제까지 하냐면은 파이가 어느 한 액션에 컨버지 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수도 코드를 한번 보면은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vs와 초기 폴리시 파이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 두 번째로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이거는 앞서 봤던 것과 비슷하게 두 개의 루프가 있는데, 첫 번째 루프에서는 이 라지 델타를 앞서 사용했던 값을 초기화시켜주기 위해서 0을 넣어주는 거고, 그리고 앞서 계산했던 v를 스몰 v에 넣어주고, 아까 봤던 디터미니스틱한 식을 통해서 vs를 계산해주고, 이때는 여러 액션에 대해서 이 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액션에 대해서만 이 식을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고 했었죠. 그렇게 vs를 구해주고, 이게 v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 스몰 v가에 저장된 값이 vk가 되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 중 가장 큰 것을 이 라지 델타에 저장해 준 다음에 그 라지 델타가 앞서서 이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미리 설정한 하이퍼 파라미터인 입실론보다 작으면은 수렴했다고 판정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수렴할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폴리시 이밸류에이션 한번 과정을 마치면은 얻어지는 게 뭐라 했죠? v 스타가 아니고 v 파이라 했죠. 그래서 v 파이를 얻었고, 이 v 파이를 통해서 폴리시 임프루브먼트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v 파이를 여기에 넣고 이 식을 통해서 이 식을 가장 커지도록 하는 액션을 골라줌으로써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 과정을 통해서 파이로부터 파이 프라임으로의 폴리시 임프루브먼트가 이루어진 거고, 이것을 2번, 3번, 2번, 3번을 계속 반복하면서 파이에서 파이 프라임으로 바뀔 때 폴리시가 바뀐 게 없다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 if문이 되는데, 만약 올드 액션이 파이와 같지 않다 라는 거는 아직 폴리시가 컨버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false를 지정해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true를 앞서 지정한 true가 계속 true가 되는 거니까 true를 지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폴리시가 스테이블 됐다면은 이제 이 과정을 멈추고 폴리시가 옵티멀 폴리시로 컨버지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폴리시 이터레이션의 전체적인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수렴 속도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이 폴리시 이터레이션 과정에서의 수렴 속도는 스테이트의 제곱만큼에 비례하고, 밸류 이터레이션의 수렴 속도는 스테이트 제곱의 액션만큼의 속도에 비례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느려진다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 2번과 3번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이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이 여러 번 사용되니까 이게 더 느려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정답은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여러 번 사용이 된다고 해도 여전히 파이가 파이 스타로 컨버지 되는 순간 알고리즘이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밸류 이터레이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v가
V 스타에 수렴할 때까지 그 이터레이션이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V가 V 스타에 수렴하기 전에 파이가 파이 스타로 훨씬 더 먼저 수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폴리스 이터레이션은 얘가 파이 스타에 수렴하는 순간 이 알고리즘이 바로 멈추기 때문에 아무리 폴리시 이밸류에이션을 여러 번 수행한다고 해도 밸류 이터레이션보다는 빠르다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마지막으로 이번 강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